109회 전산세무 1급 실무 시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람 산업이고요.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5년도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월 1일 당사는 신주 만주를 주당 5,200원에 발행하고 전액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주 발행비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뭐 그러면 분기 바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우선은 109회 가람산업으로 들어가시고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날짜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2월 1일이죠. 자, 차변에. 자, 계산기 누르면서 해보시죠, 여러분. 만주에 곱하기 5,200원 하게 되면 5,200만 원이 보통예금에 들어온 거죠.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5,200. 자, 주식 발행하면 대변에 여러분 뭐가 떠요? 그렇죠. 자본금. 자,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죠. 자, 액면금액이 한 주당 5,000원이에요. 그럼 만주면 그렇죠. 5천만 원. 자, 신주 발행비로 현금이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60만 원 나갔죠? 현금 60만 원.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대차 차액으로 맞히는 거예요. 그럼 140만 원만큼 플러스가 났으니까 대변에 뭐예요?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있다라든지 또는 관련된 계정을 조회하라고 하면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서 그걸 먼저 상기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6월 30일 전기에 수출한 미국 ABC의 외상 매출금 2만 달러 전액이 회수되어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다.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관련 환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발생 시 1,200원이었고요. 1달러당. 작년도 말에 1,380원으로 평가를 했겠죠. 그러면 장부에는 최종 1,380원으로 반영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외상 매출금이 입금됐대요. 올해 6월 30일 날 입금됐대요. 그러면 환율 차이가 나니까 이것만큼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이 인식되겠죠. 자, 한번 분개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가 며칠이죠, 여러분 보니까 6월 30일인가요? 자, 6월 30일로 들어가시고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어요. 그죠? 자,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문제 보시면 지금 2만 달러인데, 자, 지금 입금 당시의 환율이 1290원이죠. 하게 되면 2580만 원. 그쵸. 2580만 원이 돈이 들어왔고요. 자, 대변에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외상, 매출금이 없어져야 되겠죠. 요거는 미국의 ABC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없어지는 거는 환율 적용이 작년도 말 환율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만 달러에 곱하기 그렇죠. 1380원. 그럼 얼마예요? 2760만 원. 자, 그러면 마이너스 180만 원 난 거는 환율 차이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차변에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외환, 차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3번입니다. 자, 10월 18일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으로부터 수입전자생계화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때 수입생계산서상의 과세표준 3천만 원은 이거는 세관에서 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한 과세표준일 뿐이지 원재료의 이 취득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원재료 관련된 회계처리는 생략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 과세표준일 뿐이지, 즉 가공숫자지 실제 원재료를 3천원에 샀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분개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날짜가 10월 18일 날. 자, 수입생계에서 받았으니까 매입에 그렇죠. 수입. 원재료. 자, 수입시 과세표준은 3천. 이거는 원재료의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부산세관에서 발행한 거고요. 자, 전자생계하서니까 1번 눌러주시고, 자, 분기는 혼합으로 가서, 자, 대변에, 자, 이 부가세 뭘로 지급했어요? 보니까 현금,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222쪽입니다. 교재로 보시는 분들은. 자, 4번입니다. 자, 11월 10일 날 순양백화점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에 전자생계앗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10월 30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어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매출의 과세로 해서, 그죠? 8천만 원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고요. 자, 계약금 받았을 때는 아마도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해놨겠죠. 그러면 일반 전폐 입력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약금 받은 게 언제라고요, 여러분? 계약금 받은 게 10월 30일 날 수령한 계약금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월 30일자로 들어가 보시면 어, 여기 있네요. 그죠? 순양백화점에서 계약금 받은 게 800이 있네요. 그럼 800 메모해 놓고요. 그리고 마저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날짜는 11월 10일입니다. 자, 제품을 팔았고 생계해서 발행한 거니까 매출에 과세로 해서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금액은 8천만 원. 자, 그리고 누구한테 팔았죠, 여러분? 순양백화점에 팔았습니다. 전자생계한서고요.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서 자, 차변에 우리가 미리 받았던 계약금 선수금을 상계시켜 주시고요. 그 금액이 아까 800이었나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문제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받을 어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 1번입니다. 25년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누락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게도 분계는 생략하라고 되어 있네요. 좀 특이하네요. 이게 분계를 안 하면 이게 일반 매입이나 고정자산 매입이나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죠. 그죠? 자, 우선 더 읽어볼게요. 자, 좀 특이하네요. 분계를 생략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1기 예정신고 때 누락된 거를 1기 확정 때 반영하는 거 맞죠? 그죠? 요점은. 자, 그러면 1월 30일 날 업무용으로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그 매입액 카가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 비품이니까 70만 원은 비품이니까 고정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월 25일 날 상품을 1200만 원에 어, 매출하고 지금 누락이 된 거죠. 예정신고 때. 그럼 이건 매출액 카가로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반 가소 가산세를 적용하래요. 왜 일반 가소 가산세를 적용하라고 했냐 하면은 지금 어 120만 원 세금을 매출세액이 과소계상됐고 매입세액 7만 원이 또 과소계상됐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차익은 과소납부세액이니까 거기에 10% 그리고 지금 확정때 하는 거니까 3개월 내니까 이거는 이제 75% 감면이 되겠죠.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걸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분계는 또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자, 우선 문제 보시면은 1월 30일 거부터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우람전자에서 77만 원 컴퓨터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매입액 카가죠. 그죠? 매입액 카가 57번. 그리고 컴퓨터 구입했고 그렇죠?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 금액이 77만 원이니까 70만 원과 7만 원 거래처는 우람전자라고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카드사는 어디 카드사죠? 문제 보니까 삼성카드 맞죠? 자, 그리고 분계는 카드로.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붕괴를 생략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면 안 되죠.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붕괴를 안 해버리면 이게 일반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건 비품이니까 고정으로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수정을 또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확정 답안에 보면 일반으로 넣었을 때도 정답으로 또 해줬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이건 비품이니까 일반적으로 고정으로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원칙대로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입력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확정 때 반영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간편짓기 누르신 다음에 예정 누락분으로 해서 2025년도 4월 1일 일기 확정에다가 넣을 거야 라고 설정해 주셔야지만 이게 반영이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건 더 있었잖아요, 여러분. 2월 25일 날, 자, 상품을 매출하고, 삼성카드로 매출하고 이게 누락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특이한 거는 붕괴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또 웃긴 게 붕괴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붕괴는 생략하고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시사항에 맞춰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매출의 카가죠. 17번에. 그렇죠? 매출의 카가. 그리고 상품이죠.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1320만 원 입력하면 금액이 1200과 120으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입력 집중 해주셔도 상관없죠. 1200과 120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여러분? 아람물산. 아이고, 저 닫혀졌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람물산 이렇게. 그리고 카드사는 삼성카드. 붕괴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요 밑에 거는 뭐 입력은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지워도 되고 상관없고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만 입력하면 이게 확정 신고도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간편집계에 그렇죠,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해서 2025년도 4월로 반영을 해주셔야지만 이게 확정 신고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입력한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일기 확정 신고로 들어가 보면 자, 일기 확정 신고 여러분 자, 4월 1일부터 6월 30일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반영이 됐을까요? 카드 매출은 예정 신고 누락분 여기에 들어갔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일반에 들어갔죠. 근데 컴퓨터면 비품이니까 사실은 일반이 아니라 여기 고정자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정확히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데 여기 일반에다가 넣어도 정답, 고정에 넣어도 정답으로 인정을 다 해줬어요. 확정 답안에서. 저희 문제집에도 그렇게 제가 확정 답안 그대로 해놨고.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고정으로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원칙대로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게 붕괴를 안 하면 기본적으로 일반 매입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또 따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푸는 거니까 뭐 또 좀 더 얘기해 보면 이게 또 컴퓨터지만 회사가 이걸 그냥 비용 처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무적으로 보면 중요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도 그러면 생각에 따라서는 일반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답으로 해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컴퓨터면 비품 처리하는 거니까 우리는 시험 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고, 해답에는 그냥 일반 매입으로 불러온 걸로 답지해 놨는데, 그 밑에다 써놨습니다. 일반 매입 또는 고정 매입이라고. 근데 이제 원칙대로 하면 고정으로 하는 것이 원칙상 맞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일반 매입으로 해답은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다 해도 정답, 여기다 해도 정답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했어요. 한 다음에, 이제 가산세를 매겨야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120만 원 세금 매출이 누락됐잖아요. 매출세액이. 그리고 7만 원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를 안 받았죠. 그럼 과소납부한세액은 120에서 7만 원 빼게 되면 113만 원을 적게 신고 납부한 거죠. 그러면 이제 가산세 선택하시고 자, 일반 가소납부세액 뭐 생계한서 발급이 안 됐다느니 전송이 안 됐다느니 뭐 이런 생계한서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는 신고불상시 가산세, 가소납부세 하고 납부지원 가산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에 몇 퍼센트? 10%, 여기에 25%. 그죠? 왜냐하면 75%가 감면이니까. 그러면 28,250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납부를 안 했으면, 아니, 신고를 안 했으면 납부도 안 했을 거니까, 납부 지원 가산세 그대로 넣고, 엔터 친 다음에, 자, 문제를 보시면은, 일기 예정신고 때 누락이니까 일기 예정신고의 기한은 언젠가요? 4월 25일이죠. 2025년도 4월 25일. 그러면 일기 확정신고의 신고 기한은 2025년도 언제죠? 7월 25일. 그죠? 네, 일기 확정신고. 그러면 요 91일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91일로 계산하시오라고 또 나와 있죠. 그럼 확인 눌러주시면 요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만약에 문제에서 있잖아요. 자, 만약에 이게 92일로 가정할 것, 이렇게 또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러면 이 기능을 쓰지 마시고 그냥 계산기로 눌러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 날짜를 입력해버리면 이게 자동으로 뜨니까, 그럴 땐 취소 누르고 직접 입력을 또 해도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요 날짜가 똑같다면 요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까지 넣어주시는 게 맞겠죠. 전자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 어, 어, 받기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할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5년도 2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 7, 8, 9월 달의 자료이다. 매입 매출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작성하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부가가치 메뉴 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나요?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자, 기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기간은 자, 문제 보시면은 2기 예정이니까 7월에서 9월이네요. 7월에서 9월. 자, 문제 보면서 이제 입력하면 돼요. 자, 지금 과세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인데 지금 2,750에 275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금액 집계표는 부가세 포함된 공급대가를 작성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2,750만 원에 더하기 275만 원 하게 되면 얼마예요? 2,750 더하기 275만 원 하게 되면 3,025만 원이죠. 그럼 그거를 요 신용카드의 과세분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과세분 현금영수증 매출은 없어요. 그럼 됐고 없으니까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이 1,730이에요. 그럼 이거 카면이잖아요. 그럼 카드 면세로 하게 되면 면세분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요 금액이 얼마라고 여러분? 1,730. 이렇게 문제 보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보니까 면세분 현금영수증 발급한 게 650이 있어요. 이건 매출의 현면이죠. 현면. 그러면 그렇죠. 여기 면세 현금영수증 쪽에 금액 넣으시면 되죠. 650 이렇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중에 생계에서 발급한 게 있대요. 과세분 신용카드가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중에 요 금액만큼은 또 생계한수를 중복해서 발급을 한 거죠. 이렇게 중복 발급이 되면 생계한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과세로 해서 분기 유형에서 카드로 해서 요 카드 결제된 걸 걸어주시면 여기 어떻게 불러옵니까? 자, 여기 카드에도 들어가고 생계한수에도 같이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거예요. 440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에 과세로 해서 분기 유형을 카드로 해서 이걸 걸어주시면 여기 생계하소에도 들어가고 카드 과세 매출에도 들어가는 거죠. 440이 여기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당사는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이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5년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에 보니까 자, 올해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거래처에 선물을 구입한 거예요. 그럼 이건 전액 다 불공제죠. 그쵸?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다가 그 불공제 사유, 기업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걸로 다 불공제 받으면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거는 자,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를 매입했다. 그리고 생계와서 받았다. 이거는 공통 매입세액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확정 신고를 하는 거니까 이 공통 매입세액 200만 원을 안분 계산해야 됩니다. 다만 확정 신고할 때는 2기 예정 때 공통매입세액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00하고 120하고 해서 320만 원을 2기 예정과 확정 6개월 동안의 총 매출액, 그죠?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5억 1천만 원 중에 면세 매출액, 요거 더하면 얼마죠? 3억 4천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면세 비율만큼 요 예정 때 공통매입세액을 포함해서 불공제세액을 계산하고, 그죠? 하고 기불공제세액을 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근데 문제가 좀 특이한 게, 여러분, 웃긴 게, 기불공제세액은 0원이다, 또 이렇게 해놨네요. 아, 그러니까, 아마도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 뭐 안분 계산을 안 했다든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걸 따질 필요가 없이, 기불공제세액은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기불공제세액은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문제 지문이 최우선이에요. 문제에 따라서 우리는 답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선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로 들어가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2기 확정 신고 기간이죠? 2기 확정이면 언제예요, 여러분? 10월에서, 그렇죠, 12월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양가로 1번에 2기 확정 때 거래처에 선물 구입한 거는 전액 다 불공제니까 여기 기업업무 추진비 쪽에 한 건 금액이 100만 원 맞죠? 그죠? 10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우선은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 신고는 안분해서 해요? 정산해서 해요? 그렇죠. 정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공급가액 기준으로 구분해 주시고 전표는 불러올 필요가 없죠. 거기 어차피 데이터를 다 줬으니까. 자, 그럼 6개월 동안에 2기 예정과 2기 확정을 다 포함해서 6개월 동안의 공통 매입세액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문제 보면 2기 예정 때 공통 매입세액이 120, 맞죠? 음. 그리고 또 2기 확정 때 기기장치 공통 매입 자료 매입한 거 200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320이에요. 맞죠? 6개월치를 다 하는 거니까. 6개월 동안의 총 공급가액은 여러분. 자, 아까 내가 얘기를 할 때 총 공급가액이니까 요거랑 요거를 더하고 면세도 다 더해야 되는 거죠. 총 공급가액이니까요. 아까 내가 요것만 더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걸 다 더해야 되는 거죠. 총 공급가액이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세요? 자, 봐봐요. 2기 예정 때 매출, 과세 매출이 2억 천, 2기 확정 때 과세 매출이 3억, 2기 예정 때 면세 매출이 1억 6천, 2기 확정 때 면세 매출이 1억 8천, 이걸 다 더한 게 6개월 동안의 총 공급가액이 되는 거죠. 2억 천, 그죠? 3억 더하고 1억 6천 더하고 1억 8천 더하면 8억 5천이 나오네요. 다 더해보시면 그러면 8억 5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6개월 동안의 면세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 더해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1억 6천하고 1억 8천 더하면 3억 4천. 맞죠? 3억 4천. 자, 그럼 3억 4천을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6개월 동안의 면세 비율이 40%니까 320만 원 40% 곱하면 128만 원이 6개월 동안에 총 불공제돼야 될 매입세액인데 기불공제세액이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웃긴 게 또. 기불공제세액은 없대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더 판단할 필요가 없죠. 없다는데 뭐, 그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는 문제였습니다. 좀 특이했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